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는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였죠. 그래서 교대의 경우에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는 경쟁률이 떨어지다 못해서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교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성예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교대 입시 경쟁률이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실제로도 교대 인기가 올해 좀 떨어진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혹시 미달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희 서울교대는 미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혹시 입학한 애는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 저도 확실치는 않는데 21년도 기준에서 저는 수시로 합격했어서 수시 전형 경쟁률 한 3.7 정도였던 것 같고 정시가 한 2.2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의 한 교대에서는 9등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 1차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네네. 교대생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입결이나 이런 경쟁률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 수능 등급이 높아야 좋은 교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교원들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대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실 교대 인기와 교원 역량은 아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 등급이 어떤 해당 학생의 학문적인 역량을 일부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사실 교대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이 역량을 다 갖춘 사람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학하든 상관없이 이제 4년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게끔 양성을 하는 게 교대의 역할이고 이제 그렇게 교대 4년을 다니게 되면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교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강원 지역이나 이런 곳들이긴 하지만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교대 입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대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대의 이제 목적형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적형 체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실제로 목적성 있게 그 교대라는 그 교원 양성이라는 목적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양성과 임용 규모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교대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4년 동안 이제 미래에 더 나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교사가 되는 그 목적형 체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대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용어가 좀 어렵고 낯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목적형 체제라고 하는 게 네네. 교대를 들어간 학생이어야지 초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엔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초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초등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초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교대에 나와야지 교대나 이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나와야지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용고시를 별도로 봐야 됩니까? 네, 임용고시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4년 이후에 임용고시를 봐야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임용고시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보통? 현재 임용고시 경쟁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대 1에서 5대 1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임용고시 네네.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선배들 경우 보잖아요. 임용고시 네, 그렇죠. 시험 붙는데 한 몇 년 정도 공부합니까? 이제 4학년은 1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졸업한 이후에도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임용고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몇 년씩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대학을 맞습니다. 졸업하고도. 네네. 그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교대를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서 교대를 지원을 잘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 교대를 나와야지만 원래 교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교대를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임용고시 합격률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문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교대의 목적형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고 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임용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용고시에 붙고 난 다음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합격하고 나서 원래 3년이 지나고 나면 발령이 취소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서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2020년도에 임용을 합격하신 분들, 즉 이제 17학번들이 작년 9월에 마지막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거의 발령 취소 요건에 턱걸이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용 적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봐서 임용고시에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임용을 못 받고 결국은 임용 취소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지금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하는 지역으로 가긴 더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교대생들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TO나 이런 교원 발령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대에 진학했다가 요즘 뭐 반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퇴학을 아예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만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교대는 결국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거고 이후에 교사가 되는 경우가 다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사와 자기의 본인이 진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진학했다가 퇴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원은 있고 교원은 정년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원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교원 수를 줄인다라는 그걸 여쭤보신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교원 수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은 굉장히 다르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습 갔었던 학교도 한 반에 거의 30명 이상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개별화 교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교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교육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교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임용고시에서 선발하는 선생님 숫자도 줄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파란바다님께서 인구 절벽 시대라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이런 이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뭐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이한테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배들이나 현직 교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이제 교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저희가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배들이나 이제 기사화된 얘기들을 많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교권 하락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제 학생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대를 지원하는 입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네, 분명히 이런 요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현대 임용 수급이 안 되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이전에 교육전문대학원하고 체제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 4년을 다닌 후에 이제 본인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석사학위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을 명목하에 교원 양성체제 자체를 개편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교대와 교대를 통폐합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교육전문대학원에 나와야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현재 있는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교 4년을 다닌 후에 가는 거라면, 그래서 교사가 된 후에 가는 거라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교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전원을 나와야만 교사가 되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대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범대는 이미 뭐 사실은 존재 가치가 네. 뭐 물론 이제 그 교사를 양성한다고 하는 취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교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